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김세호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그 작성을 위한 기획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많은 분들께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이 장표는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 또는 인큐베이팅, 즉 다시 말해 멘토링을 하기 위한 로드맵, 즉 가이드에 해당하는 장표입니다. 이 장표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그 내용에 충실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업은 먼저 시작 단계, 그리고 시장에서 막 진입해서 생존하는 단계, 그 이후를 넘어서 성장하는 단계, 즉 스케일업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시작 단계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즉 사람, 그리고 아이템, 마지막으로 역량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 시장 안착에 관해서는요, 생산, 판매, 즉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템이 서비스든 제조든 이제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양산과 그리고 그것의 판매, 마케팅 세일즈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이후에는 조직이 커감에 따라 관리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시장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보통 혁신을 통해서 제2의 성장, 그리고 글로벌 진출, 이에 따른 조직의 역량 또는 미션, 비전 부분이 설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좀 자세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 중에서 아마 오늘은 이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과 병행을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사업과 장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보다는 일반적인 얘기 중에 혁신을 통해라는 이 단어를 미리 좀 포커스를 잡고 뒤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혁신을 통해서라는 키워드를 미리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다음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사와 사업과 스타트업은 뭐 함께한다 또는 성장을 추구한다라는 단어 이외에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게 스타트업과 다른 장사나 사업과 구분짓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스타트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과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글쎄요, 참 어렵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는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이게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벤처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돈을 벌었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고 또 회사도 다니면서 느꼈던 차이를 보면요. 네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스타트업은 싸가지가 없어서 큰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싸가지란 표현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은 그만큼의 용기와 또 도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스타트업한테는 네 가지가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내재 역량 또는 기본 역량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업화 역량이라고 하는데 상품이 없습니다. 우리 고객한테 팔아야 될 상품과 또는 서비스가 없고요. 그걸 사갈 고객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쁜데요. 또 문제는 하나만 하면 그 다음 걸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상품도 없고 고객도 없는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놔야 되는 그런 게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도 해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멘토링을 하셔야 되는 우리 지금 멘토님들께서는요. 이러한 점 감안하시고 스타트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멘토님들은 각각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경력을 가졌고 또는 어떤 회사에 계셨고 어떤 인프라를 가지셨는지. 근데요,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멘토분은 없습니다. 보통은 어느 분야에 특장점이 있으신데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이 한 가지 유형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굉장히 큰 오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과 멘토는요, 멘토의 영향도 되게 변동폭이 크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획일적인 답을 원하면요, 또는 답을 제시하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멘토님들께서는요, 자, 스타트업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멘토링을 할지 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지 그걸 미리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멘토님의 역량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테크, 즉 딥테크라고 하죠. 굉장히 심도 있는 기술 기반의 회사와 서비스 기반의 회사가 있습니다. 테크 기반의 회사는 아무래도 본인이 아이템이나 마켓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서비스 기반의 회사들은요, 아무래도 고객 지향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도 B2G냐, B2B냐, B2C냐에 따라 마케팅 또는 경영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당연히 BM 전략도 달라지고, BM이라고 하죠. BM도 달라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템의 필요성에서 페인킬러냐, 비타민이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페인킬러는 뭐 진통제, 우리 두통약 이런 거 얘기하죠. 한국말로 치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비타민은요, 없어도 그냥 있으면 좋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페인킬러는 굉장히 로열티가 높습니다. 충성도가 높고요. 지속적인 구매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비타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원오브 대밀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전에 정의를 아니면 유형 분류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진입장벽과 성장성을 놓고 봤는데, 성장성 부분은 사실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입장벽 부분에서요, 테크 기반의 B2G의 페인킬러 쪽은요, 굉장히 진입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진입하고 나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시장에서 우위의 지위를 누립니다. 이쪽에서 원하는 건요, 안정, 보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반면에 서비스의 B2C의 비타민의 경우는요, 그냥 굉장히 빠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서비스 개념인데요, 여기는 되게 진입이 쉽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합니다. 그에 따라서 혁신도 빠르고요. 위쪽 같은 경우, 테크 B2G 페인킬러 같은 경우는 아마 국방, 군수 산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기계장치나 설비, 대규모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쪽이 이쪽에 해당하고요. 서비스 B2C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나 오토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 고객 지향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테크 쪽은요, 정말 보안, 안정, 이런 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꼭 위아래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테크 기반의 B2C의 비타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페라리 이런 자동차, 슈퍼카 같은 경우는요, 운행의 이슈보다는 아마 콜렉션의 이슈로 사는 어른, 굉장히 부호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크 기반의 B2C의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컨설팅 같은 경우, 저희는 공공 쪽 기반의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인데 공공 쪽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하는 분야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틸리티, 정책 컨설팅이나 이런 쪽, 그 다음에 경제 정책, 경제 수행 쪽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반의 B2G의 페인킬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딱 이게 유형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업계획서 작성법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좀 알고 계시면 사업계획서 작성 또는 멘토링에 매우 유용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비즈니스와 기획과 사업계획서 이 세 가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련된 강의를 한지 꽤 됐는데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비즈니스와 기획과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다른 것이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공부는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되게 유사하더라고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돈을 번다, 수익을 남긴다라는 공통점 하에 비즈니스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기획은 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사업계획서는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또는 목표 하에 이거를 문서를 통해서 문서로 정리하고 공유를 하면 사업계획서입니다. 즉 돈을 벌겠다는 하나의 공통 명제 하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 강의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획서 작성,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 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업기획서 작성을 하실 때는요. 발표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표 또는 가이드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정부 지원 사업 기준으로요.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우리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개요, 즉 우리의 기술의 개요를 작성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규정에 맞게 또는 용도에 맞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투자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 쪽은 시드 단계, 뭐 시리즈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쉽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단계인데 뭐 대학교 단계에 투자 규모를 요청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IT나 커머스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저한테 문화예술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면 저 잘 모릅니다. 규정이나 요건에 맞게 일단 글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쪽은요, 뭐 기본적으로 돈이 된다 또는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서를 보는데 글쎄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사실 한두 장인데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장표 또는 페이지가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물어보면요. 결국 사실은 뭐 되게 간단한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내용 정리가 되게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글을 쓰시다 보면 내용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식과 발표인데 다들 형식과 발표를 기대하고 이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앞에서 조금 내용적인 측면이나 규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요. 형식적인 측면이나 발표적인 측면 시간 내에 다 진행할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문서의 종류입니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대외 문서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속에서 홍보물,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관련된 뭐 IR 투자 제안서라고 얘기했는데요. 자금 조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회사 속에서는 제휴사에게 우리 함께 사업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글쎄요. 제가 이제 처음 사업을 하면 혼자 못 하잖아요. 파트너사 또는 제휴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함께 사업해요 라고 얘기하려면요. 보통 3년 정도 돼야 이제 회사가 좀 그럴듯해집니다. 근데 그 전에 회사가 같이 사업하자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는 업체가 와서 사업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대표이사의 경력이나 또는 그동안의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초반에는 대표이사의 경력이 회사 소개를 대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개서의 구성은요. 자, 첫 번째. 자, 나는 사업적으로 너를 뒤통수 치지 않을게. 배신하지 않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돈 떼어 먹지 않을게. 그러면 첫 번째, 자, 배신하지 않을게. 뒤통수 치지 않을게는요, 레퍼런스라고 하죠. 히스토리 레퍼런스. 그동안은 우리 이런 사업을 수행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 떼어 먹지 않을게. 이거는 재무제표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3년이 되기 전에는요, 이런 재무제표나 레퍼런스가 사실 구축이 쌓이지 않아서요, 대표이사의 경력으로 대부분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홍보물인데요.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구매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홍보물, 서비스 홍보물, 브로셔라고 얘기하죠. 그겁니다. 조금 더 뭐 얘기하면 그냥 찌라시, 우리 점심 먹으러 가면 이렇게 우리 식당에 와주세요라고 하고 전단지를 뿌리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건너편에 있는 IR 투자 제안서는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투자해 주세요 또는 돈을 융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둘이 목적이 다릅니다. 홍보물은 고객님 우리 회사 제품 좋고요, AS가 좋으니 제발 사주세요. IR 투자 제안서 또는 융자에 관련된 신청서는요, 투자자님, 채권자님, 우리 투자해 주시면 돈 많이 버실 거고요, 융자해 주시면 절대 돈 띄어먹는 일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잘 헷갈리실 거예요. 홍보물은요, 갤럭시, 자, 특정 회사를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갤럭시 또는 아이폰입니다. 그 IR 투자 제안서는 삼성전자 또는 애플인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플 아이폰 되게 잘 쓰고 계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폰에 만족하십니다. 그럼 작년도 애플의 경영 실적과 지분 구조와 소송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잘 모르세요. 왜 모르시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 아이폰이 좋아라고 얘기하세요.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여의도에서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중에요, 아이폰 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자, 우리 스타트업이 초반에 작성하시게 될 사업계획서는요, 대부분 자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많은데요. 자, 왼쪽 변으로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재무제표에서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돈에 관련돼서는요, 갚는 돈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 돈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갚아야 되는 돈은 갚으면서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고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지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이 두 가지로 나누고요. 거기에 곁들어서 공공에서 자금 출처가 있는 경우, 즉 공공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 상단을 보시면, 왼쪽 상단이죠. 박스에선 가운데쯤 되겠어요. 공공의 부채와 민간의 부채는 둘 다 융자라고 합니다. 즉 갚아야 되는 돈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자를 원금 상환과 더불어서 이자를 갚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면 민간 쪽 투자가 있는데요. 민간 쪽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투자하시면 전형적으로 투자금을 받으시고요, 지분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요. 이것들이 뭔지 되게 헷갈리실 건데, 일단은 자, 지금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좀 깊이 설명드릴 부분은 공공의 자본, 즉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보면 투자라고 있습니다. 공공 쪽에서도 지역 펀드, 아니면 특화 펀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펀드를 조성하고요.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 대부분은 이제 펀드 조성을 해서 성장사다리 펀드를 비롯해서 되게 많은 한국 벤처 투자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거기 보면은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출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쪽은요, 안 갚아도 되면서 지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창업 막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잘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중간에 보면 민간 투자 연계 매칭 펀드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팁스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 공공에서 1+4 또는 1+, 거기에 이어서 되게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이런 팁스 같은 프로그램이 민간 투자 연계형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과 관련해서 자금 조달 사업 계획서의 작성 개요들이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이 표와 연계해서
각각의 형식을 볼 건데요. 자, 크게 처음에 이제 창업 지원을 하게 되면 창업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은 그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사업성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역시 내용과 관련해서 기술 혁신성 기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창업 지원은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 돈 벌 수 있습니다. 나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반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우리가 개발하려는 기술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 개발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즉 기술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정부 지원 사업은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자, 위에서 아래로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 이제 왼쪽 면을 보시면 서면과 대면, 서면 서류, 대면 발표 이렇게 적어 놓은 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시면 우측에 보시면 형식이라고 있고요. HWP 세로 양식, PPT 가로 형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옆으로 빠져서요. 우리 대표님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련된 많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도표도회를 잘 써라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얘기는요. 반만 맞고 한 3분의 1쯤, 한 70% 정도 맞고 한 30% 정도는 글쎄 그게 꼭 맞나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멘트입니다. 왜냐하면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세로 양식입니다. 세로라는 건 이렇게 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표가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되게 잘 쓰셔야 됩니다. 반면에 파워포인트는 가로 양식입니다.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표도회가 굉장히 적합하게 만들어진 워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요. 파워포인트에선 가능하면 도표도회를 잘 활용하시고, 한글에서는 가능하면 키워드 형식의 문서 작성, 거기에 되게 적절한 도표도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파워포인트에 썼던 도표도회를 그대로 한글로 가져와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적합한 도표도회는요, 한글로 오는 순간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크기가, 자, 이렇게 이만한, 예를 들어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였으면요, 이게 한글로 들어가는 순간 되게 작아집니다. 제 손가락만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독성이나 이해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워드 프로그램의 특성을 아시면 되게 좋습니다. 총 4가지 형태의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법들 또는 거기에 따른 작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실제 작성하시다가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투자에서 보면 내가 왜 투자해? 자, 여기선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고요. 지금 왜 투자에는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즉 시장이 지금 무르익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가치라는 건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의 주요 항목인 추정 매출 및 예상 투자 수익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근데 왜 당신한테 투자해? 즉 우리 팀이 너무너무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기획서는요, 기본적으로, 자, 뭐 하려고 하세요? 즉, 우리의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기존보다 뭐가 좋은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사업을 하시면 아이템 자체가 너무너무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기술 기반일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아니면 식품 쪽, 재료 기반의 식품 쪽일 때도 이게 가능하지만, 보통은 기술 쪽일 때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비스 쪽은 비즈니스 모델 쪽이 기존하고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비근한 예로 배달의 민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사한 모델이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닌데요. 배달의 민족이 이거를 전국 단위로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정말 원한이 있는 사업 타당성인데요. 이 앞전에 자, 내가 왜 또 사, 내가 왜 사, 내가 왜 또 사, 내가 너한테 왜 또 사, 이 3가지를 가지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돈되니는 자, 시장 진출 및 성장 전략인데 정말 돈이 돼야 되겠죠. 이 얘기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이거는 팀에 관련된 얘기인데 역시 저기 이전 사업 투자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되게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에어비앤비가 Y 컴비네이터를 졸업했을 때 썼던 장표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장표는 이 장표입니다. IMA라는 장표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모 엑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팅 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장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챕터가 나뉩니다. 고객이 원하고 우리가 잘하고 돈이 된다라는 챕터 하에서, 자, 맨 위에 기술 기반일 땐 이게 뭐예요? 누가 왜 사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서비스일 때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사업 모델과 수익 모델을 얘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이 된대.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및 성장률에 관해서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시장의 크기. 당신 투자자께서 투자를 하기에 충분히 큰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예상 매출 우리는 돈 잘 벌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 생산 판매를 너무 잘할 수 있고요. 자금 조달 및 관리는 좀 스테이지가 넘어가는 이제 VC 단계에서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경쟁 우위인데요. 경쟁 우위는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없지만 가상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애플에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 애칭으로 콩나물이라고 하죠. 제가 콩나물이라고 해볼게요. 자, 저는 콩나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콩나물은 너무너무 좋아요. 기존의 목걸이형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서요. 일단 디자인이 첫 번째 예쁘고요. 두 번째는 자, 얘는 지금 적용이 거의 안 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그 전에 제품군들을 또는 적용 기술들을 이렇게 한번 일드하자 그러죠. 자, 배척을 해줬어요. 내 거보다 못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완두콩이 있어요. 그쵸? 완두콩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거보다 디자인이 별로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굉장히 그 디자인 쪽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일 수는 있지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디자인 비교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뭐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은 또는 애플 생태계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되게 따집니다. 그러고 나면 기능적으로는 사실 별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나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비교 항목이 삼성의 완두콩하고 우리는 디자인이 차원이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질문하시는 분도 기존 방식 대비 이 방식의 비교냐 아니면 경쟁군 내에서의 비교냐 이거를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질문하시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대표님들께서 또는 멘토님들께서 이 부분을 사전에 내가 구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트랙션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이런 성과를 이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무적 전략과 함께 해서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적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팀은 그걸 해낼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보통 이때 하는 멘트들이 고객이 기절할 때까지 만족하다 못해 뭐 혼절할 때까지 우린 뛰고 또 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회사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전 페이지에 봤던 에어비앤비의 사업계획서는요, 이 미션과 비전이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피칭덱은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어디서도 그냥 무난하다. 보통 뭐 검은색 티셔츠에 흰 청바지 입으면 그냥 어디서도 무난하잖아요. 그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를 만났을 때 이제 나한테 끌리는 투자자가 있으면 그때 이제 그 투자자의 방식 또는 뭐 그 스타일대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미션 비전 위로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같은 게 위로 올라가는 방법, 굉장히 투자사들별로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이 피칭덱의 이제 활용은요,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멘티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볼 때 이 항목 중에 일부 빠진 게 있는지 그런 항목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살펴보면요. 자, 너 뭐 하고 있니? 근데 남들하고 뭐가 다르니? 돈 되니? 잘하니? 그동안 뭐 했고 앞으로 뭐 할 거니? 이런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너 뭐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스타트업이 얘기하는데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뭐 하니? 근데 기존 거하고 뭐가, 그 다음에, 자,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기획과 사업 계획서는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 이제 먼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3단 논리, 현재 우리 고객에게는 어떤 문제사항이 있고, 문제나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라면 미래는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이런, 자, 전반적인, 자, 기획 구조 또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 글을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 비즈니스 모델, 고객이 원하고 우리가 잘하고 돈이 된다. 이 구조에 맞춰서 IMA 그리고 챕터 17개 정도의 그 사업계획서 피칭 양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앞뒤로 요건들, 내가 왜 사, 내가 왜 또 사, 내가 또 살 건데 당신한테 왜 사? 라는 세일즈 피칭부터 사업계획서의 그 다음에 IR 피칭 부분, 그 다음에 세일즈 피칭 그 항목들 넣었고요. 그 IMA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자, 당신이 하려는 게 뭐죠? 기존 거하고 뭐가 다르죠? 돈이 되나요? 잘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그동안 뭐 했고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란 이런 형식들을 체크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사업화. 어떤 기술로 무엇을 만들어 누구에게 팔겠다라는 그 일련의 흐름과 더불어서 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샘플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멘토님들, 우리 대표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기술 사업화에 대한 피칭을 또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효과적인 전개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온라인이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궁금한 점들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했을 텐데 아쉽게도 온라인이라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아쉬운데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이 지금 멘토님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더불어서 우리 멘토님들께 또 도움을 받을 멘티 기업들, 스타트업들께도 유익한 자, 역할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창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자, 우리 멘토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응원과 또 성원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